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편이 화학 담당하고 있는 화학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연구중위 편입화학 학교별 분석이랑 그 다음에 연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여러분들 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제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연구중위 출제 경향, 그 출제 경향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화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화학학습법이랑 그리고 제 강의 특징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한 파트가 있습니다. 고급화학이라는 파트. 그래서 그 고급화학이라는 파트에서 뭘 배우는지 요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대라든지 그 다음에 고대 그리고 중앙대 이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도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다 마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나왔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화학 전공이었습니다.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고요.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 피트 편입적으로 다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구하고 영재고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저는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고 있는 이제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메가 편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편입하고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메가 편입에서 김해 편입 소속으로 이렇게 바뀐 케이스고요. 그리고 메가 스터디하고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김해 편입 강남하고 신촌 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에어클래스에서 이제 일반학, 유기화학 대학 전공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영업을 종료했죠. 그래서 B단기에서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가장 이제 그 성인시장 쪽에서 활발하게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편입시장인데, 저는 이제 김행 편입에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다 합해가지고 수강생이라든지 합격생, 매출 이런 것들 모든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간단한 객관식이 15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이제 총 4문항 나오는데, 요거는 서술형이 이제 큰 문제 4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 그 큰 문제 한 문제당 여기 새끼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게 대략적으로 그 새끼 문제까지 다 하면 한 12문제에서 13문제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하고 총 합해서 30문제가 조금 약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연대가 이런 식으로 전공 시험을 본 것이 2014년도부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전공 시험을 보게 되었고, 2014, 2015는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2014, 2015 기출을 풀어보면 막 그런 식으로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014, 2015 그때 이제 그 당시 학생들은 여러분들만큼 막 이제 학력 수준이 그렇게 미친 듯이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일단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인간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적인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2014, 2015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접하면 이거 생각보다 쉽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16, 2017에는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문제 틀리면 불합격이다. 그 얘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쉬웠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공부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학생들이 굉장히 좀 불리했었죠.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버려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두 개 정도 실수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불합격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2018, 2019에는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특히나 2019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전공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 2021에는 2019보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 해라서 제가 상승이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2022, 2023, 2023이 작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재작년이고요. 가장 최근에 친
2023 그때는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2년씩 묶어놓긴 했지만 2년 단위로 연대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대는 소수령으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수령으로 출제가 되고 올해 그 객관식 같은 그런 이제 형태가 딱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보기에서 1, 2, 3, 4, 5를 고르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이제 요거 옳은 것 그냥 이런 식으로 기호로 찾아 적는 그런 이제 형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뭐 고대는 그냥 뭐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는 연대랑 똑같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첫 해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첫 해 너무 쉬웠던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시험을 잘 치니까 2019에는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교수님이 출제했는지 그래서 대충 이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2019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연대도 2019에는 진짜 난이도가 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연대든 고대든 그때 2019에 문제가 이제 최고로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20에는 난이도가 좀 약간 떨어졌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못 쳤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2020에는 난이도를 좀 떨어뜨렸고 2021은 다시 또 난이도가 좀 약간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는 2021이랑 비슷비슷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친 시험이죠. 2023. 2023은 난이도가 이렇게 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래서 연대하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친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둘 다 낮았어요.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쉽게 출제가 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것 같으면 제 요거 이제 커리큘럼 영상 말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적중 문항하고 그 다음에 문제하고 다 공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던지 안 그러면 그 김영 홈페이지에 제 이름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제가 적중 문항을 쫙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적중 문항에 실제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연대나 고대나 둘 다 좀 약간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잘 쳤다 그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이제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점 맞았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뭐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는 더 많았었어요. 다 맞은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80점 이상은 거의 대부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합격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80점은 넘어야 되고, 그리고 90점이나 안 그러면 9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또 굉장히 또 고득점을 받은 해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수대가, 화학 점수대가 되게 좋으면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냈나? 학생들이 너무 잘했네?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에는 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작년에 쉽게 나왔으니까 그냥 대충 요 정도 수준만 준비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편입은 무조건 그 시험 치는 해에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야 돼요. 어렵게 나와도 그 다음에 쉽게 나와도 일단은 무조건 고득점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간 어렵게 출제될 걸 대비해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대 요 정도. 그리고 중앙대 이대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학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제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일반화학이 문제수가 그러니까 화학시험 자체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전범이 좀 약간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물리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4문제 나왔다. 그 다음에 수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7문제 나왔다. 8문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연대에서 문제 많이 출제하면 거의 30문제 가까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상대적으로 좀 약간 넓은 범위를 이제 전체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좀 골고루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쪽 파트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출제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주요도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 합격 당락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보면 정말 진짜 한두 문제 싸움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제라도 하나라도 더 맞춰야 여러분들이 합격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등학교 화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우는 걸로 충분히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화학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기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 암기를 해가지고 그 화학을 문제를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그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그걸 자기 걸로 만들면 그게 스스로 이제 저절로 이렇게 암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부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야 그 단원이 끝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단원 끝날 때마다 문제를 이만큼씩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이제 홈페이지나 뭐 제 적중 문항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출 문제들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교들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복기를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랑 보기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들이 다 이제 있고 그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 나눠주고 다 풀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그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하나, 이제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 개인적인 자료, 맞죠? 제가 뭐 작년에 풀었던 그런 자료이거나 안 그러면 잘못된 자료이거나. 진짜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차피 수업 시간에 제가 다 나눠드리고 다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막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접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이렇게 좀 쉽게 나왔구나. 이 학교는 문제 스타일이 어떻구나. 이런 이제 형태의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재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문제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단원별 주제별로 맞죠? 우리가 단원 나가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푼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단원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많은 문제 풀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푸는 문제 수만 해도 대략적으로 1800에서 1900문제 정도 돼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아주 비슷한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그 적중문항 공지사항 보시면 적중문항 해놓은 거 올려놓은 거 보시면 진짜 교재에 있는 문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이제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 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편입화학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100m 달리기를 해야 된다면 정말 딱 100m만큼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말씀해 드렸지만 무조건적인 암기 그런 식으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 기출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랑 비슷한 문제들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감히 적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적중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보통 또는 이제 교수님들이 좀 약간 바쁘시면 시간 강사들이 편입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출제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문제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창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참고 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건데, 일반 학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있죠. 준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토비, 브라운 같은 이런 교재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요 교재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선별 능력이 있으면 이 네 가지 교재 중에서 해서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볼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연습 문제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단원에 적으면 막 100몇십 문제, 많으면 거의 뭐 300문제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 단원 뒤에 연습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를 얘들이 단원 하나, 뭐 책 하나당 단원이 뭐 20몇 개씩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대략 적어도 한 몇만 문제 되겠네요.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 선별을 해서 풀어야 돼요. 아, 요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선별 작업을 제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교재의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좋은 문제를 제 교재에 싣고, 그리고 여기에 MDP 기출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내긴 뭐하니까 조금씩 변형을 해서 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기출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테스트 뱅크. 이거 뭐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제 뭐 시중에 풀려 있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줌달이라든지 옥스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타 교재들 있죠. 그래서 그 교재가 나오는 출판사랑 그 다음에 저랑 정식 계약을 해서 여기는 이 교재를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줌달을 쳐보면 윤기세가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기세를 쳐보면 줌달이 뜰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재에 대한 각각의 테스트 뱅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괜찮은 문제, 실질적으로 요 문제들이 기출이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은 여러분들하고 또 다 풀어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테스트 뱅크라고 하는 이 자료는 대학 교수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교재 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이제 테스트 뱅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다 풀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 풀리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또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면 결국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우리 연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1, 2월 달에 기초과정이 있어요. 이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뭐 일반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선택 안 했다. 내가 또는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화학을 조금 약간 하긴 했었는데 뭐 수능에 선택할 정도로 막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는 화학을 한 지 오래됐다. 또는 심지어 문과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 기초과정을 듣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기초과정으로 통해가지고 일단은 기초과정에 대한 주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3월달부터 6월달 과정이에요. 일반학 한 권을 통째로 다 털어내는 이 과정.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1, 2월은 이 3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업을 듣기 위한 일종의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학 1, 2 이렇게 3, 4, 이제 5, 6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커리큘럼 상에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 1, 2로 왜 쪼개놨냐? 대학교에서도 일반학 1, 2로 쪼개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학 교재가 대략적으로 1장부터 20장까지 두꺼운 교재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1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일반학 1, 11장부터 20장까지를 일반학 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대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처럼 딱 쪼개놨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나 또는 이제 타 학원 같은 데 가면 기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되게 쉽게 그냥 수박 걸타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지나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심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과정에서 했던 얘기에다가 조금만 더 올려가지고 또 한번 또 쭉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단원을 시작하면요 끝까지 다 마무리해야죠.
처음에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그 단원 시작하면 그 끝까지 해가지고 심화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원 시작하면요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얘가 뭐 나중에 뭐 심화과정 가서 다시 할게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단원 시작하면 끝을 맺을 거고 그 해당하는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1단원을 했다? 그러면 1단원 다 배우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원을 싹 다 마무리하면서 일반학 한 권 통째를 문제풀이까지 다 해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끝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3월달부터 6월달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출제 비중의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냐? 이게 70이면 얘가 30이에요. 고급화학. 자, 고급화학이 전공 내용이거든요. 유기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분광학이라든지 양자, 연력학 등 일반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 고급화학이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싹 다 몰아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고급화학이면 여기서 배운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에요. 일반화학 여기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배운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하다가 한 번씩 이제 매년마다 교재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올해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을 하나씩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연대에서 란탄족 수축이라고 하는 이제 편입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올해 운이 좋게도 고급화학에 집어넣고 수업을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수업을 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한 부분이 그대로 연대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술형 문제 한 문제 큰 문제로 나왔는데 한 문제당 이제 4.5점짜리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합하면 그게 14점인가 그랬었거든요. 문제 3개, 소문항 3개 문제까지 다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 14점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14점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공 내용 중에서 꽤 괜찮은 여러 가지 형태들, 기출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좀 더 보충해서 만들어내는 게 고급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9, 10월달 기출 예상 그리고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정규 과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7, 8월달에 단기 완성이라고 있는데 이 단기 완성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었던 이론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 단기 완성은 주로 재수생들이 듣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요 일반학 1, 2 요걸 좀 제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커리큘럼은 예전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과정, 프리미엄 과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결국은 프리미엄 과정을 해야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 프리미엄 이상하게 그렇게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얘들은 조금 약간 덜 이제 뭐 우리가 전자전기 기기 애들은 조금 약간 이제 좀 쉽고 좀 더 간단하게 나가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화학과나 화공과나 또는 생명 이런 애들은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갈라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전자전기 기기 학생들도 결국은 고득점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시험 치기 때문에 그냥 아예 통합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 일반 프리미엄 구분 없이 그냥 싹 다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과정은 똑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학 1,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고급화 여기서 전공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9, 10월 달 때 기출 예상 문제 11, 12 파이널 모의고사 요게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의학계열 그 따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고대 지원하면서 중앙대, 이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앙대, 이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여기 의치한소 중의에 대한 적중 기출 적중 특강 요거 있죠. 요게 아주 최신 문제. 뭐 작년에 이제 복귀해온 그런 이제 중앙대, 이대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거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커리큘럼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고대 기출 문제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풉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고급화학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해드렸지만 전공화학입니다. 일반화학에서 배우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 새로운 파트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기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그렇게 하고 분광학, 그 다음에 무기화학, 물리화학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유기화학에 대해서 일부 합성 문제들도 제가 다뤄드려요. 자, 이것들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서 이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온 걸 다 집어넣고 만든 겁니다. 기출문제에 이 파트가 나왔으니까 이 파트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나온 애들을 다 뽑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요쪽 파트 싸한데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셔야 화학에서 고득점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뭐 연고 중위, 그 다음에 뭐 의치한수 다 공통입니다. 그 공통되는 부분들만 다 묶어가지고 파트를 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고대 화학 한번 봅시다. 연대는 따로 지정도서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일반학 교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만약에 굉장히 좀 얇은 일반학 교재를 썼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두꺼운 일반학 교재, 최소한 줌달, 레이먼드, 브라운, 옥스터비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옥스터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옥스터비는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수업 시간에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만약에 하나 가지고 싶다. 그게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 수업 교재만 여러분들 거의 다 보게 될 건데, 그래도 나는 기본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줌달하고 레이먼드하고 그 다음에 브라운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에서는 브라운이라든지 줌달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정도서를 줌달로 해놨는데, 줌달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 거기에 있는 내용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고 교내에서는 옥스톱이라든지 줌달 요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줌달 베이스에 옥스톱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옥스톱이, 줌달 요 교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 스타일은 이미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떻게 공부한다?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론이에요. 이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론을 꼼꼼하게 다진 다음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고득점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 꼼꼼하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 연습 문제 풀이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소량이 출제된다 해서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유기화학 소량은 충분히 고급화학에 들어있는 걸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제가 그 의대 편입에서 하고 있는 유기합성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합성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4개월간 긴 수업은 듣기는 좀 약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고급화학에서 처리해드리니까 고급화학에 있는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중앙대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쉬운데 뒷부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대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어떻게 보면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에 서론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도 이론이지만 요거는 문제 풀이 하는 거, 객관식 문제 빨리빨리 푸는 그런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파인할 때 그 연습을 좀 많이 시켜 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치한수 중위 특강에서도 제가 어려운 고난도 문제, 여기 기출 문제 같은 것들 다 풀어 드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기화학 공부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고급화학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고급화학에서 커버가 가능한 수준. 자, 그리고 대략적으로 30문제에서 40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즘은 30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시간 30분까지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서론 문제. 일단은 다 객관식인데 요거 좀 약간 특이해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오지선 다형 객관식이고
21번부터 30번까지 20지 선다형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가 있다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답이 20개가 옆에 몰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20개의 답 중에서 2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의 답을 이렇게 골라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단답형 주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 스타일이 구성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고 외국 스타일인데 외국에서 이거 한때 되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대는 항상 또 그 스타일을 따라가더라고요. 자,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 이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 이대 문제는요. 문제 자체는 쉬운데 숫자가 너무 더러웠었어요. 막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이런 식으로 내면서 계산기도 못 쓰는데 이제 그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문제에 던져주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어느 정도 들어와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냐면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대의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대 그런 문제는 잽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풀다가 욕 나올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치한수 중리 특강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풀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짜 어려운 문제는 무진장 어렵다. 개떡같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있죠. 올해 친 시험. 올해 친 시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내긴 했는데 그런 문제 숫자가 확 줄고요. 굉장히 쉬운 문제 수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쉽게 출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해 치는 시험도 그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비율은 많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뭐 기출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풀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도 좀 대비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론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고 중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보셨네요. 자,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제가 학교생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2016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과 달리 굉장히 뽑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한 과에 1명, 2명, 많이 뽑으면 3명, 4명. 그리고 아예 안 뽑는 과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는 연고대 편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2016 이럴 때는. 자, 그렇게 해서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했었다라는 거. 2017은 뽑는 인원이 더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했을 때 막 뽑는 학과 없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공부했던 학생들 막 울고 막 난리 났었던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2018부터 조금 약간 뽑는 인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도 또 이제 연대랑 똑같은 이제 전형에 들어오면서 일단은 뽑는 인원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이제 늘기 시작했고 2019 조금 약간 2018에 비해서 늘었고 2020은 좀 약간 비슷비슷한 수준. 그러다가 2021에 들어서 갑자기 좀 확 늘었거든요. 뽑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합격생들이 좀 많아졌고 그리고 요게 작년 합격생입니다.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이 합격을 했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시험 쳤을 때 그때 이제 뽑는 인원 되게 많다고 대박 터졌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뽑는 인원이. 그래서 역대 최고의 TO가 뜬 만큼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합격생들이 더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아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 피트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파들이 올해까지는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TO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수능에 다 반영을 못하면 편입에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뽑는 인원이 올해에 대한 그 기조를 맞죠?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그 기조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에 대한 그 기조를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가능하다면 올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특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고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빠져나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구멍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O는 무조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최고의 피크를 찍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올해 성과를 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강이라든지 독북스 동영상 듣고 나면 강의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면 주는 대로 받아요. 아직까지 불만족한다는 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할 수 있는 강의,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꼭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얘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출제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혹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올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면접이 부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접에 대한 얘기들까지, 자소서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